경우의 수를 배웠기 때문에 네,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 단원이 이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어떤 조건 없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예요. 이 n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역의 개수. 이 m은 m은 뭐냐면 정역의 개수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역 개수의 정역 개수만큼 거듭제곱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개 원소가 있고 정역이, 공역이 A, B, C 3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사실은 Y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X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X 쪽에 있는 원소한테 물어봐요. 1한테. 혹시 1, 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그러면 몇 개죠? 3가지죠. 그럼 2한테 물어봐요. 너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그러면 3개죠. 함수는 그냥 2가 여기 있는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 대응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3개. 그럼 얘도 3개, 얘도 3개. 따라 3이 4번 곱해지죠. 곱해주고 나서 이제 지수 처리하다 보니까 3의 4제곱인데 이 3의 정체가 오른쪽에 썼던 공역의 개수였던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그 다음에 이 4는 그 선택해야 되는 x의 가지수. 이건 정역의 원소, 개수.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근데 1대1 함수를 구조를 만들려면 1대1 함수는 좀 다르죠. 아까랑 다르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 맞죠? 근데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돼요. 이건 얘를 달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여기다 원소를 하나 더 만들게요. D 이렇게.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이렇게 되겠죠. 1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빼고 2가 선택해야 되고 2가 선택한 걸 빼고 3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4, 3, 2. 쓰다 보니까 얘가 뭐랑 같으냐면 서로 다른 4개 원소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우 있어요. 1대1 함수는 실제로 뭐와 같으냐면 순열의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계산은 저기 있는 공역의 원소 N, P, M 정역 원소.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게 미팅의 인원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명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때는 정역 개수와 공역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정역 3개, 그럼 공역도 3개. 그럼 그러다 보면 뒤에 마지막 계산할 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3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1가지 하다 보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얘는 3팩토리얼과 같죠.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n팩토리얼 혹은 m팩토리얼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m과 n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승 팩토리얼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상수함수는 1이 상수함수는 모든 원소가 다 하나에 찍혀야 되죠. 그럼 모두 다 A로 가는 경우도 상수함수로 가능하죠. 아니면 모두 다 B로 가는 경우도 상수함수로 가능해요. 아니면 모두 C로 가는 케이스도 상수함수로 가능하죠. 그럼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개수는? 아니에요. 3가지예요. 모두 A로 간다. 아니면 모두 B로 간다. 모두 C로 간다. 이렇게.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 그게 상수함수의 개수가 돼요.
너무 외우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절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 이건 조합의 개념인데, 보면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x가 x1보다 x2가 크면 x1보다 fx1보다 fx2가 크다. 이거는 무슨 함수를 보통 얘기하냐면 이 의미가 앞쪽에 있는 의미는 x가 커진다 뜻이죠. 뒤쪽에는 이 의미는 y가 커진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x에 대응된 y 값이죠. 그러니까 x 커지면 y 커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증가함수예요. 혹은 여기 있는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되면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이 함수가 증가나 감소 함수를 뜻하는 표현이 되면 이렇게 조합으로 뭐 써져 있기 때문에 공역 C 정역이라는 조합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뒤에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뭐 대략 감은 오지만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봅시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죠? 5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c 5가지. 5의 세제곱. 이게 정답이 되고 1대1 함수의 개수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c는 3가지.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는 5가지. 근데 이제 굳이 쓰자면 얘가 5p3 공역 p 정의역.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갈게요. 9번. 자, 집합 x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되면 무슨 함수라고요? x1보다 x2가 크다라는 뜻은 x값이 이쪽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x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x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x2 쪽이 더 크다라는 뜻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x값, x1, 거기에 대응되는 y값, fx1, 여기 대응되는 x값, x2, 여기 대응되는 y값, fx2.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뭐 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증가함수일 때. 그렇습니다. 그럼 증가함수잖아요. 이 함수의 뜻이 이게 부동화 반대로 바뀌면 뭐라고요? 이때는 감소함수가 돼요. x 커지는데 반대로 y는 작아진다는 뜻이니까 감소함수가 되고,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 이 개수를 구하는 데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이렇게 딱 정의가 되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여기 원소가 공용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C 정형 원소는 3개 이렇게 6C3이 정답이에요. 6C3 계산법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6P3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약분하면 20까지. 자, 근데 이게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왜 갑자기 조합이 덜컥 왜 조합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예요. 여기 1, 2, 3, 3개의 정의 원소가 있고 여기 4, 5, 6, 7, 8, 9라는 6개 공용 원소가 있는데 1이 누군가를 선택하겠죠? 2가 누군가를 선택하겠죠? 3이 누군가를 선택하겠지. 3번 선택하겠죠. 선택은 3번 하겠죠.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총 몇 가지냐면 6가지가 있거든. 근데 6개 중에
아무거나 세 개를 선택해 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요. 선택만 6개 중에 3개만 선택이 되면 저절로 짝이 져지는 거예요. x가 작은 게 함수값도 작다는 뜻이에요. x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지니까 제일 큰 함수값은 제일 큰 x값이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6개 공역의 원소 중에 중복해서는 안 돼요. 중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1이 5를 찍고 2가 5를 찍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아까 함수할 때는 그냥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6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6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겹치는 거 선택해도 되지 않나? 이것 때문에요. x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1보다 2가 크기 때문에 1과 2가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해서는 안 돼요. 같은 원소를 2번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6개 중에 몇 개의 원소를 선택해야 되냐면 제각각 이 구조 때문에 다른 원소 3개를 선택해 줘야 돼요. 3개 선택.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선택한 3개를 가지고 이렇게 막 짝을 져주는 거잖아요. 야, 1 너 누구한테 갈래? 여기 3개 일단 선택됐거든? 너 5, 7, 9 중에 누구한테 갈래? 2는 누구한테 갈래? 이렇게 배열의 경우의 수를 고민하는 거면 순열이죠. 근데 이걸 배열의 경우의 수를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뽑아두면 무조건 1은 가장 작은 5에, 2는 중간에 있는 7에, 3은 가장 큰 9에 대응되는 게 여기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x 큰 값이면 y도 커져야 된다라는 약속값 때문에 배열을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 구조가.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하되 그걸 나열하지 않는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이게 조합이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6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6시 이상. 그래서 증가나 감수 같은 이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게 조합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 개념은 6개 중에 계산은 6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그냥 뽑아두면 이 얘처럼 알아서 각자 자리를 순서에 맞게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증가함수, 감수함수는 조합의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합성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뭔가와 뭔가를 붙일 때 성질을 많이 그때 쓰는 단어죠. 맞아요.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2개 이상의 함수를 이제 붙여놓고 계산했을 때 세집합 x, y, z. 보통 우리가 함수를 말할 때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여기 정의 원소 x가 있고 여기 공의 원소 y가 있고 여기 있는 뭐 1이라는 원소가 여기 a에 대응돼요. 그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고 하게 되면 1이 이렇게 a에 대응되면 표현을 f1은 a라고 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y가 x가 출발 지점이고 y가 도착 지점인 줄 알았더니 y가 도착 지점이 아니고 이게 경유 지점이 되는 거예요. 거쳐가는 위치.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몰랐더니 뒤에 보면 y가 다시 z로 가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함수를 그냥 순서상 g라고 합시다. 왜 g예요? 그러면 그냥 알파벳 순서예요. f 다음에 알파벳 g이기 때문에 함수가 보통 f를 쓰게 되는데 그럼 f 아닌 또 다른 함수를 쓸 때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g를 쓰고 그 다음은 뭐 h, 그 다음은 i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 뭐 그러니까 a하고 알파 헷갈리니까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라는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y에 있는 게 다시 베타에 대응돼요. 그럼 이번에는 함수 g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y는 공역의 위치였죠, f에서는. 선택을 받는 쪽. 근데 이제 함수 g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는 y는 정의역의 원소가 되죠. 그래서 함수 g에다가 a를 대응시키면 베타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아까 A가 F1로 표현됐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A를 F1로 바꿔줘도 되겠죠? 그래서 G 가로 F1 이 값이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니까 거쳐서 가다 보니까 좀 표기법도 불편하고 계산법도 좀 불편하고 여러 번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함수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y라는 게 경유지점인데 이 경유지점을 없애고 어쨌든 1이 a를 선택하고 a는 다시 베타를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x였고 여기가 z였고 1이 중간에 y를 거쳐서 z인 베타로 가는데 중간 과정 생략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G하고 F를 합성시켰기 때문에 G 가운데 동그라미 기호서 조그만 동그라미를 가운데 써요. 이걸 이제 부를 때 선생님들마다 다 이름을 달리 부르는데 뭐 합성 선생님은 그냥 한글로 합성함수로 부르고 어떤 분은 뭐 서클로 부르고 어떤 분은 점처럼 생겨서 DOT 있죠. 닷. 근데 닷 하면 다 애들 못 알아니까 도트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합성함수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G 합성함수 F, G 합성 F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G 합성 F를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G 합성 F가 합성됐긴 했지만 이 자체가 그냥 함수인 거예요. F가 함수, G가 함수이듯이 얘도 이렇게 X에서 Z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함수식에다가 1을 대응시키면 베타가 됩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1이 조용히 여기 있는 Y에 있는 A한테 귀에대고 속삭여요. 나 너 좋아해. 그럼 A가 막 얼굴 빨개지죠. 얼굴 빨간색이잖아요. 얼굴이 막 빨개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조용히 그 얘기를 베타한테 전해줘. 이런 어쨌든 전해는 주는 거죠. 야, 1이 너 좋아한대. 어, 그래? 실제로 선택받는 애는 베타인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애가 이제 열받는 거죠. 야, 자꾸 나 거치지 말고, 그냥 네가 직접 얘기해. 그랬더니, 알았어. 직접 얘기할게. 이게 무슨 함수라고요? G 합성 F예요. 이렇게 만든 함수. 그래서 F에서는 여기는 X가 정의역이죠. 그 F에서는 여기는 Y는 공역의 위치인데, 함수 G로 넘어가게 되면 얘가 정역으로 바꾸고 얘가 공역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Y는 공역인 동시에 어떤 함수에서는 공역이고 어떤 함수에서는 정역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품어야 돼요. F하고 G를 합성시켰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만들려면 동그라미가 합성 기호라면 그럼 F가 먼저 나오고 G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F 합성 G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거 왜 거꾸로 써져 있지? 지금 보니까 G가 먼저 나왔잖아요. 지금 잘못 쓰신 거 아닌가? 순서가 F 합성 G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G 합성 F가 맞습니다. 이건 약속된 기호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약속을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굳이 이렇게 헷갈리면서 F가 먼저 가고 나중에 G가 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F 합성지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습니까? 그러면 요 결과를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합성함수 배우기 전에 이렇게 된다고 배웠죠. F1은 A고 GA는 베타인데 A가 F1과 같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G 가로 F1은 베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거쳐서 가나 직접 가서 계산하나 답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같다는 표현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데 밑에 있는 게 합성함수의 표기법이에요. 합성함수를 나타내시오. 그러면 보통 밑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위에 있는 얘는 그 합성함수의 연산법이에요. 계산할 때는 밑에 있는 거는 표기법이지만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 따로 써드릴게요. G 합성
G 합성 F 한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대응시켜요. 지금 얘기 똑같이 써둘게요. 1 대응시키면 이 값은 베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표기법이면 연산법은 여기 있는 계산하기 위해서 합성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를 지우고 가로를 쳐요. 그 안에 얘네를 집어넣어요. F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합성함수 나오면 여기 동그라미를 지우고 가로 치고 여기 있는 붙어있는 F1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결과를 다시 G에다가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참 이걸 F 합성 G라고 안 쓰고 G 합성 F라고 이 약속을 정할 때부터 순서 있게 배열하면 좀 보기 좋을 텐데 왜 함수의 그 순서 구조를 거꾸로 배열해서 G 합성 F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이라는 원소, 최초에 있는 정의역 1이라는 원소가 G에 먼저 대응되는 게 아니고 F에 대응돼야 되죠. 그래서 1이라는 원소가 먼저, 여기 있는 1이라는 원소가 먼저 F에 대응되고 그 대응된 결과를 다시 G에 대응시켜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약간 거꾸로 뒤집어 쓰는 게 계산상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반대로 이렇게 썼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F 먼저 가고 G 나중에 가니까 F를 먼저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1을 F에 대응시켰다가 다시 G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을 정했다면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1을 F에 대응시키고 다시 G로 간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하고 이게 더 우리가 의미상 좀 빠르다는 얘기죠. 직관적 이야기가. 1을 먼저 F에 대응시키고 그 대응시킨 F1을 다시 G에 대응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것 표기법, 연산법 잘 기억해 두시고 합성함수를 정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x가 정의역이 되고 마지막에 이 z가 공역이 되는 이렇게 두 개 함수를 섞어서 만들어둔 함수를 보통 합성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네.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정말 지겹게 나올 거예요. 자, 합성함수의 성질. 세함수 FG, H에 대해서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는 G합성 F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G합성 F죠. 그럼 여기가 정역이고 여기가 공역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 F합성 G로 쓰게 되면 F합성 G로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먼저 대응되는 함수는 뒤에 게 먼저 대응되죠. F합성 G는 이렇게 가는 게 F합성 G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정역,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F합성지는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에요. 근데 G합성 F는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고 F합성지는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 되기 때문에 정역과 공역이 바뀌는 위치가 돼서 같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간혹 있죠. 간혹 어떤 문제가 함수 F와 G는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립한다라는 건데,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지 않나?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가끔 문제를 교묘하게 맞추다 보면 이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완벽히 없는 건, 100%는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대신 합성함수는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F로 F에서 G로 가고 G에서 H로 가는데 이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이 가는 방향에 대한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얘를 먼저 계산하냐 얘를 먼저 계산하냐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결합 법칙이에요. 순서 F, G, H 나온 순서대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응되는 게 F가 먼저죠. 그 다음은 G가 대응되고 그 다음은 H가 대응되는 거예요. 이 순서만 안 바꾸면 계산을 누가 먼저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가 정의역,
얘가 이쪽에서 정의역, 이쪽에서 공역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인데, 대응될 때 얘랑 얘랑 먼저 짝져놓고 여기다 대응시켜놔. 얘랑 얘랑 짝져놓고 여기다 대응시켜놔. 답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은 성립한다라는 뜻이고, I가 뭐냐면 이게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인데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거 보면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와. 항등함수죠.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이렇게 I라는 기호로 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게 F 합성 I, I는 항등함수고 여기다 내가 만약에 1을 대응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표기법이죠. 얘는 표기법이잖아요. 그럼 연사법대로 해보면 F, 저 동그라미 지우고 가로친 다음에 I1. 근데 I는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는 들어간 정역 원소가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정역 원소가 치역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합성함수는 교환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막 바꾸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바꿔도 됩니다. 연산해 볼까요? 동그라미 지우고 가로치고 F1. 근데 바깥에 있는 게 무슨 함수죠? 이게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는 들어온 게 I 안에 들어온 게 답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답이 똑같네요. 답이 똑같다는 얘기는 교환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합성함수의 저 기호를 가지고 F하고 I의 자리를 바꿔도 된다. 결론은 항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1을 I에 대응시키면 답이 1이 나오고 그 1이 다시 F에 대응된 게 정답이기 때문에 I는 실제로 있으나 마나인 합성일 때는 항등함수는 있으나 마나라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마치 곱하기 1이나 더하기 0처럼. 더하기 0 어차피 자기 자신이잖아요. 곱하기 1 어차피 자기 자신이다. 항등함수를 합성시키면 어차피 그냥 원래 있었던 함수 F면 F 합성 I 그러면 F가 답이고 G 합성 I 그러면 합이 G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생략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연습 문제. 네, fx와 gx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의 값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했던 표기법이죠. 표기법으로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산법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이해하려면 이게 연산법을 바꾼다. f 가로 g 마이너스 4 더하기 얘도 g 가로 f2. 자, 처음에 얘부터 먼저 해야 돼요. g-4를 먼저 계산해야죠. 그 나온 답을 f에 대응시켜야 되니까. 그럼 g-4, g-4 여기다가 g-4 저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10.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하죠. f-10 f-10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을 f에다 대응시켜야 되는데 f가 두 줄이네? 왜 두 줄로 표현되어 있지? 봤더니 양수일 때는 위식에다가 x를 대입하고 들어온 x 정의역이 음수이면 아래에다가 대입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래에다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온 x가 음수니까. 그럼 f-10은 2분의 1 곱하기 들어온 x값.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이번 얘를 처리해야 되죠? f2. f2? 함수 f를 봐야 되는데 2는 양수값이잖아요. 그럼 f2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2의 제곱 4 2 될까요? 들어오는 f만 본다면 f는 두 개로 나눠요. 들어오는 x가 양이면 위식, 음수면 아래식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x가 양수네? 그 위식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위식 이게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4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나머지 플러스 g4. 근데 g4는 어렵지 않잖아요. 함수 g에다가 4 집어넣어라. 3, 4, 12 플러스 2 14. 정답은 9 이렇게 됩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호화된 건데, 그러니까 지수에 1 붙이면 그냥 함수 f가 하나 있는 거고, 2 붙이면 함수 f에 2번 합성된 거고,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f2는 f 합성 f1, n에 3 집어넣으면 f3은 f 합성 f2 이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쭉 했을 때 60까지 합성시켜서 10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근데 이건 하나씩 해봐야 되죠. f 일단 100 먼저 집어넣기 전에 그냥 이거 약간 규칙을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이거예요. 그럼 이게 f라면 f1이라면 f2는 함수 f에다가 다시 f1을 합성시키는 거죠. 얘는 함수 f에다가 f1x를 합성시키는 거겠네요. 근데 f1x가 이거였잖아요. x-1 여기다가 x-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함수 f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들어온 x에다 2를 뺀 게 정답이에요. 들어온 x에다가 2를 뺀 게 정답. 그럼 x-4인데 일단 써놓을게요. f3은 f 합성 f2. 그럼 f에다가 f2를 합성시키는데 좀 전에 f2x가 x-4였죠. 들어온 x에다가 2를 뺀 것 x-6. 그 f1일 때는 x 빼기 2 곱하기 1로 본다면 f2일 때는 x 빼기 2 곱하기 2 x 빼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런 규칙. 그래서 나중에 이게 f60이 되면 저기 맞는 규칙에 따라 써보면 x-2 곱하기 60 그렇게 되겠죠. x-120.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한 거냐면 100 대입한 거죠. 그래서 f60 100은 저기다 100 대입한 100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20. 규칙을 찾는 문제. 몇 번 계산해서 2번, 3번, 뭐 필요하면 4번, 5번 해봐서 이 식에 대한 규칙을 파악한 다음에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게 규칙상 일정한 배수가 성립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1, 2, 3, 4까지는 별 규칙이 없어요. 근데 5를 봤더니 다시 F1과 같거나 6, F2랑 같거나 이렇게 2번, 그러니까 네 번, 5번, 6번 이렇게 돌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여기 또 한 문제만 해볼까요? 한 문제. 2-1번? 그래, 알겠어요. 2-2번 해볼게요. 자, 아까랑 달려있는 조건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관계시 좀 다른 것 뿐인데, 계속 이제 합성해 간다 뜻이겠죠. F1은, 그냥 fx, 얘를 말하고, F2는 함수 f에다가 다시 얘를 대응시키죠. 원래는 이거였긴 하겠지만, 결국은 먼저 있는 함수 있죠. 앞에서 나온 함수를 여기 가로 안에 대응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f1-x. 그러면 1 마이너스 여기 x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들어가는 정의역 자리라고 보면 돼요. 저기를 네모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저기 1-x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얘는 x가 되죠. 맞나요? 그럼 f3은 f에다가 먼저 대응된 함수를 쓰죠. 먼저 대응된 함수를 요 가로 넣기로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fx면 다시 원위치 아니에요? f4는 f 먼저 대응된 함수. 이거 아까 계산한 게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x. 뭐라 할 수 있냐면 홀수일 때는 여기 합성함수의 지수가 홀수일 때는 1-x고 짝수일 때는 x예요. 그리고 홀수일 때는
들어간 값에 1에서 들어간 값을 빼내는 거고 짝수일 때는 그 답이 정답이에요. 그럼 얘는 그 답이 정답인 거고 플러스 얘는 1에서 들어간 x를 빼내면 되고 정답은 4 아니야? 네, 1 이렇게 되겠네요.